자, 16번 문제 봅시다. 학생 수가 50명인 한 학급에서 A, B 두 개의 수학 문제를 풀게 했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일단 전체 학생은 50명이라고 그랬어요. 조건 가. 문제 A를 풀지 못한 학생 중에서 문제 B를 푼 학생은 둘 다 풀지 못한 학생보다 3명이 적다. 요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시작을 해야겠어요. 전체 집합 U. 여기에 50명 있는 거지. 전체 집합 원소의 개수 50개. 그 중에서 A 문제 푼 애들 여기, B 문제 푼 애들 여기. 조건 가. A를 풀지 못한 애들 바깥쪽에서 B를 푼 학생 여기네요. 그렇죠? 얘는 둘 다 풀지 못한 학생. 얘보다 3명이 찍어. 얘가 얘보다 3명이 적어. 예. 그러니까 여기를 A라고 놓으면 얘는 A 플러스 3이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를 A로 놓으면 얘는 A 마이너스. 됐지? 조건 다. 문제 A만 푼 학생 여기죠. 여기는 둘 다 푼 학생. 얘보다 5명이 많아. 그럼 여기를 B라고 놓으면 여기는 B 플러스 5가 되겠네요. 이렇게. 조건 다. 여기서 방정식이 나오네요. 둘 다 풀지 못한 학생. 이거. 얘는 둘 다 푼 학생. 요거. 얘보다 2명이 더 많다. 조건 다를 가지고 방정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겠어요. 둘 다 풀지 못한 학생 A 플러스 3은 둘 다 푼 학생 B보다 2명이 더 많다. 식 하나 만들었어. 정리 먼저 할게요. B 넘기고 3 넘기고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 있어요. 그 다음에 끝났어. 위의 결과로 볼 때 한 문제만 푼 학생. 잠깐만. 방정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전체 집합이 50개. 요거 빼먹었네. 그치? 이거 다 더하면 50이잖아. 두 번째 방정식이겠네. 그래서 여기 AA, EA, 여기 BB, EB예요. 그러니까 EA 더하기 EB 이렇게 쓰시고 5 더하기 3이니까 8인가요? 네, 플러스 8. 이거 다 더하면 얼마? 50. 8 넘기면 42, 2로 나눠주면 21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A 플러스 B가 얼마? 21. 그래서 요거랑 요걸 가지고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더하면 B 사라지지? 네, 그러면 2A가 20이니까 그래서 A는 10이 되게 돼요. A는 10이 되고 B는 11이 되고.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위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한 문제만 푼 학생의 수는 그랬어요. 한 문제만 푼 애들 요거잖아요. 요거. 한 문제만 풀었어. 요거. 그래서 문제는 A 더하기 B 더하기 5를 구하는 거고 10 대입하고 11 대입하면 얼마? 26. 보기 중에 답은 3번이 됨을 알 수가 있다. 답은 3번. 풀이가 조금 일찍 끝나가지고 한 개를 더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오히려 16번 문제보다 내가 볼 때는 15번 문제가 더 어렵다고 보이는데 15번 문제는 약간의 논리 문제? 약간의 논리 문제? 자, 15번 풀어드릴게요. 실수 전체의 집합을 R이라고 할 때 조건이 뭐냐면 A하고 B하고 합쳤어. 합집합을 시켰더니 실수 전체의 집합 R이 나오고 A하고 B를 교집합 시켰어요. 교집합 시켰더니 공집합이 나왔어요. 합쳤을 때 전체가 되고 겹치는 부분 없다는 얘기야. 이걸 우리가 분할이라고 해요. 분할. 교육과정에 들어있진 않는데 용어를 분할이라 그래. 그리고 A의 원소는 B의 원소보다 모두 크거나 모두 작다 그랬어. 요 말이 헷갈려. A의 원소는 B의 원소보다 모두 크든가 모두 작든가. 그렇대. 이때 다음 명제 중 참인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합쳤을 때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고 교집합은 공집합이야. 겹치는 게 없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X를 모아놨어 이거죠. X를 모아놨는데 X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은 걸 싹 모아놓은 거야. 조건에서 A의 원소는 B의 원소보다 모두 크거나 모두 작거나 이렇게 말했거든. 그러니까 A가 2보다 큰 거를 싹 모아놓은 거예요. X축 여기에 이제 2가 있어가지고 얘보다 크거나 같은 걸 싹 모아놓은 게 얘가 A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B에 있는 것보다 다 크다는 거예요. 다 크거나 다 작거나. 근데 이 부분에서 B보다 다 작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 모였다면은 그렇게 되면 합쳤을 때 또 실수 전체의 집합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집합 B는 x바 x는 2보다 작은 것들을 싹 모아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얘예요, 얘.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풀 때 이 생각이 안 들었던 학생은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고 찍고 넘어갔을 거고 이 생각이 들었던 학생은 그래도 헷갈려. 자, 1번 풀어봅시다. 1번 A의 최대값이 있으면 B에도 최대값이 있다 그랬거든. A의 최대값이 있으면 B에도 최대값이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A라는 집합이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야. 이렇게 되면 A의 최대값은 A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이렇게 되면 집합 B는 위에서처럼 자동으로 뭐가 돼야 돼? X바 X는 A보다 크다가 돼야 되는 거야. 작거나 같은 거를 싹 모아놨으니까 큰 거 싹 모아놔야지. 그래야 합쳤을 때 전체 집합 R이 될 거 아니에요. R이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그쵸? 거기다가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겹치는 게 있으면 또 안 된다 그랬거든. 됐죠? 그 다음 보기 2번. A의 최대값이 없으면은 B에도 최대값이 없다 그랬어. A의 최대값이 없으면 B에도 최대값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A의 최대값이 없는 경우를 생각을 해봐. 집합 A가 최대값이 없는 경우는 이렇게 되면 최대값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X가 A보다 작으면 이런 거 최대값 없죠. 만약에 A가 이렇게 돼서 A의 최대값이 없다면은 그러면 B는 이거의 반대 부분이니까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란 말이야. A의 최대값이 없으면 B에도 최대값이 없다 그랬거든. 지금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최대값 있어 없어? 없잖아. 최대값이 없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참이란 말이지? 근데 A의 최대값이 없는 경우가 이거 말고 다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자, X가 A보다 작다. 이것도 최대값이 없지만은 X가 A보다 뭐 크다? 이렇게 돼도 최대값이 없는 거지.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더라도 최대값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의 상황이 이 상황인지는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최대값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 경우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경우라고 해버리면 이게 참이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B에도 최대값이 없다 그랬는데 최대값이 있는 경우가 요거죠, 요거. A라는 애가 A보다 큰 걸 다 모았어. 그럼 B는 어떻게 돼? B는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면서 최대값이 A가 돼요. 그래서 이 A라는 애가 이렇게 잡히면은 이 명제가 참이 되는데 이렇게 잡히면은 이 명제는 거짓이 되거든. 최대값이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지 모르잖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 얘기야. 안 될 때가 있지? 그러니까 최대값이 없다고 하면 안 된다. 최대값이 있는 경우도 있다가 되는 거지. 2번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헷갈린다니까.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A의 최소값이 없으면 그러면 얘도 최소값이 없는 경우도 얘처럼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 최소값이 없는 경우는 X가 A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A의 최소값이 없죠. 근데 이거 말고도 X바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도 최소값이 없어요. 그 다음에 X는 A보다 작다. 이것도 최소값이 없단 말이야. A의 최소값이 없는 경우는 이건지 모르는 거예요. 세 개를 다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B에도 최소값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 B에도 최소값이 없는 걸 주장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만약에 이렇게 되잖아? 이거네, 이거. X바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잠깐만, 이거 아니죠? 이거는 다시 A가 A보다 큰 애가 A면
3번에서 주장하는 거는 B에도 최소값이 없냐고 물어보는 거지. 근데 이렇게 되면 A는 다시 B라는 애는 최대값이 A가 되는 거죠. 최대값이 A가 되는 거니까 최소값은 없다. 맞는 거네. 맞는 거네. 아, 이렇게 되면 맞는 거야. 그렇구나. 그럼 이 경우랑 이 경우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애를 모아놓은 게 A라고 쳐봐. 그럼 B는 어떻게 돼요? 그럼 B는 X는 A보다 큰 걸 모아놓은 거야. A보다 큰 걸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최소값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네. 그럼 만약에 X가 A보다 작은 경우를 A라고 쳐봐. 그럼 집합 B는 X바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A보다 크거나 같은 걸 모아놓은 게 B가 되는 거잖아. 이때는 최소값이 있게 되는 거지. 다시 3번은 A의 최소값이 없으면 이 경우인지 이 경우인지 이 경우인지 다 될 수 있는데 그러면 B에도 최소값이 없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없는데 이 경우는 최소값이 있네요. 이 경우 때문에 3번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헷갈린다, 그지? 자, 답은 4번이에요. 4번. A의 최소값이 있으면 최소값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X바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딱 요 경우만 되는 거예요. 최소값이 있으면 이거야. 그러면 B에는 최대값이 없냐고. 아니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걸 모아놓은 게 A라면은 A가 집합 B는 A보다 작은 걸 모아놓은 게 B잖아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 근데 4번에서 주장하는 거는 B에는 최대값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최대값이 없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은 4번. 이거 말고 다른 경우 없죠. 그 다음에 5번. A의 최소값이 없으면 A의 최소값이 없으면 그러면 3번이랑 똑같은 거야. 요거 세 가지. 그래서 A라는 애가 A보다 큰 경우 A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A보다 작은 경우 이건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B에는 최대값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 이렇게 되면 B는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X는 A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다시 5번에서 주장하는 거는 B에는 최대값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어딨어? 이렇게 되면은 X B의 최소값이 잠깐만 이건 최소값이 A인 거고 B의 최대값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B의 최대값이 A가 되기 때문에 최대값이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거죠. 5번도 얘 때문에 거짓이 됨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보기 중에 옳은 것은 4번만 답이 됨을 알 수가 있다. 이거지. 빠이.